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규입니다. 오늘은 이 성공과 실패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것을 사주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서점에요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서적의 종류가 성공이나 또는 이와 비슷한 성취에 관한 그런 키워드랍니다. 대부분의 서적들 보면요 이렇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으로 나가라 라는 그런 내용요, 또는 실패가 몇 번 되면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이런 내용요,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대체로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또는 이러한 것들이 사주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허황된 얘기고요, 완전 거짓말이고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일정 부분 성취를 이루신 분들이에요. 또 삶이 안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막상 사주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런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현실적인 분들이에요. 막상 지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사업에 다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번 실패하고 나면 다시 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분들처럼 몇 번을 실패해도 다시 재기해서 성공하실 수 있었던 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1%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0.001%도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몇 번 실패하시고 나면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중에 수백억대의 자산을 가지신 분이 있거나 또는 그만한 금전적인 여유를 융통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들처럼 이런 말들이 현실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못하시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의 사업에 또는 하나의 어떤 일에 자기의 전 재산을 부어넣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실패는 사치이지 절대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분들은 단지 이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시행착오였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실패는 그냥 실패일 뿐이고 어쩌면 이로 인해서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래서 사주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달리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약 한 3억 좀 있다라고 칠게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2억 정도를 들여서 치킨집을 하나 차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 치킨집은 여러분들한테 인생이 걸린 큰 사업체예요, 그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망했다라고 칠게요. 그렇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혹 다시 재기했다고 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은 재산과 은행에서 대출도 좀 받아가지고, 그죠? 다시 재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업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상태에서 재기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없을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의 친지분들 중에서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있다면 이 일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동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들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진짜 실패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사주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오행학적인 기운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천운인 사주에 후천운이 완벽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판단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사례들을 보았고요, 또 예를 상담을 해본 결과요, 또 연구를 해본 결과
오행학적으로 순환과 기세균형이 바르지 못한데 사업의 성취를 이룬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예외 몇 가지는요, 동업자의 기운이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거나 또는 그 사업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오행학적 기운이 충분히 그 부분에서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겼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행학적인 순환의 기운과 기세의 균형의 기운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기운이 어떤지를 이제 측정을 해볼 건데요. 종이를 꺼내시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사주와 대운과 성명을 다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그 기운에서 각 대운마다 오행학적 기운이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초보자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요, 두 가지만 명확하게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사업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에 망하는 분들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사업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오행간에 반드시 역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오행학에서 가장 해로운 경우는 역극이 날 때예요. 이때는 절대로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도 벌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재성의 기운과 관성의 기운이 고르게 순환을 하는 상태라야지만 사업에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절대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유지는 해야죠. 크게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되겠죠. 절대 망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망하게 되면 두 번째는 더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만큼 따라가기가 어렵고 성취를 이루기는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성공을 하고 쭉쭉 성공 가도로 달려나가면 더 좋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오행학적 기운이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판단해야지만 되는데요, 역극이 일어나는지 재성과 관성의 기세균형이 고르게 잘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측정하는 방법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편에서 명확하게 여러분 각자 스스로 다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 테니까 D편, 2편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이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하시면 아마 다음 편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